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란 지난번에 컴퓨터의 구성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도형 표시 장치로 시각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TV, 모니터, 소형 정보 표시 장치, 그리고 전자종이, 사이니지 등이 있는데, 사이니지는 이제 공공자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빌딩, 옥상이나 아니면 벽면, 그리고 이제 가게 입구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처음부터 움직이는 화면이 있던 건 아니에요. 초기의 디스플레이는 종이나 캔버스, 칠판 등과 같이 이제 고정된 재료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는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시각적 정보를 표현하는 그런 장치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브라운 박사님이 전자빔을 작동하여 상을 표현하는 장치인 CRT 브라운관을 발명하면서 전기적인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브라운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난의 그 브라운 박사님이 아니고 독일에서 태어나신 독일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CRT가 대중화되었지만 크기에 비해 두께가 너무 두꺼운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집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뒤로 두꺼운 그런 모니터나 TV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이제 CRT였던 거죠. 이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평판 디스플레이였는데 초기에 대표주자는 PDP와 LCD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LCD와 PDP가 거의 동등하게 많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PDP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약자로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예요.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를 제외한 제4의 물질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불꽃이나 번개, 태양광, 오로라 등이 이제 자연에서 생기는 플라즈마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온사인과 형광 등은 이제 인위적인 플라즈마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PDP는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빛을 이용해서 상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인데 열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열이 많다는 것은 이제 열 에너지를 낭비되는 전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소모도 컸고 그리고 이제 불이 탄다는 거잖아요. 아까 불꽃도 플라즈마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번인이라 해가지고 그 색상을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상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단점들이 생겨가지고 LCD한테 조금씩 조금씩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은 LCD는 무엇이냐?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약자로서 리퀴드, 액상,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수정, 액상, 수정이죠. 그래서 줄여서 액정이라고 하는데 이 액정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거냐? 2단계로 녹는 점을 가진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체에서 녹는 점을 지나면은 액체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애는 고체에서 처음 녹았을 때 이제 어, 결정 구도를 가졌지만 액체인 그런 상태로 변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녹으면은 이제 결정 상태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2단계로 녹는 점을 가진 그런 물질이 이제 액정인데 이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결정 상태일 때 빛을 걸러내고 그리고 액체 상태일 때 빛을 추가시켜서 상을 표현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LCD인 거죠. 자, 이런 LCD는 PDP와 비교해서 전력 소모와 발열이 적고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PDP와 경쟁을 할 때 LCD에 우수한 점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은 LCD를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LCD는 시장에서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된 PDP는 점차 그 수요가 줄다가 이제 사장되게 됩니다. 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고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LCD가 독점을 하게 되죠. 근데 LC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독점하던 그 동안에도 디스플레이의 개발이 계속되다가 이제 OLED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되게 돼요. 이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로 LCD에 비해서 시야각이나 응답 속도, 그리고 명암비, 또 두께 등에서 굉장히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싼 단가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고 그리고 수명이 짧아가지고 자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OLED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 있다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색을 거의 100%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 매우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스마트폰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 위주로 사용이 많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를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프리미엄 대형 디스플레이에도 사용이 많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점차 인식을 바꿔가지고 OLED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짧은 수명은 여전히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액정 대신 퀀텀 닷을 사용한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게 돼요. 이 퀀텀 닷이란 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단위로 원자 덩어리를 반도체에 주입한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필름의 형태로 만들고 액정 대신에 백라이트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 퀀텀 닷은 LCD의 장점인 내구성과 저렴한 단가, 그리고 OLED의 장점인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높은 색 재현율 등 LCD와 OLED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가지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하지만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은 디스플레이이고 이것을 더 개발하게 된다면은 이제 정말 OLED의 장점을 다 갖고도 LCD의 내구성과 저렴한 단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